왜 창시자들이 그렇게 많지? 뭐 좀 하면 다 지가 창시자야. 그죠? 아이고, 아주 그래서 요즘 어떨 때 그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왜 우리나라에 창시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창시자들 그 끝에는 교육 문의가 다 적혀 있더라고. 자, 더블 하나. 자, 연화를 두 번 헹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바르는 거. 그죠? 우리 한번 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일반 펌일에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은 윤기나 결이나 매끄러운 걸 원하는데도 거기다 약 발라가지고 벅벅 빗다가 그냥 로또로 말아놓고 컬만 나오면 파마가 됐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펌의 한계잖아요. 그럼 그 고객이 곱슬 좀 펴주면 안 되니까 그게 돼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세요. 고객이 돈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옆에 손님은 매직 세팅하고 있네. 아니 곱슬 피고 헹궈서 로또로 파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일반 폼 5만원 5만원 줄 거라고 내가 먼저 예상을 해버린 거지. 매직 세팅은 25만원 받으면서 그걸 고객한테 이야기조차 해보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딱 정해버렸다니까. 일반 펌. 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같이 숨을 푹 죽이는 게 연화이잖아요. 이제는 연화가 경화도 풀어야 되고 속륜화도 봐야 되고 또 경화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는 연모일수록. 그래놓고 자꾸 이제 에어랩이 문제다, 염색방이 문제다, 홈염색이 문제다. 그죠? 이거 자꾸 우리는 문제를 자꾸 찾아냈잖아요. 합리화를 시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파마 시장이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파마 시장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블 연화 두 번 보는 거. 자, 더블 연화. 이렇게 무조건 가세요. 미 누나 잘 들어. 졸지 마. 더블 연화. 자, 무조건 샴푸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교육하기가 참 편해요. 생전 약점 나가게 해라고 우리 약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해. 재료상에서 전처리 하지 마라. 약 조금 발라라. 그러면요. 저 두 번 다시 안 부른다고요. 뭐라고요? 재수없어 쓰레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리고 제가 젠장에 가서 교육하니까 영업사원들이 지들끼리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 아저씨는 약 조금 발라라. 그 다음에 전처리 하나 맞으라 하니까 그 교육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을 4주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지 몸을 지가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생각을 알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영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벌써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그러니 미용실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을 일이 없는 거죠. SNS가 더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영업사원들보다. 자, 무조건 샴푸하세요. 무슨 샴푸? 막샴푸. 세정력이 강한. 자, 이 샴푸하는 목적이 정확한 그냥 세정력 강한 샴푸. 그랬다고 또 막샴푸 또 그래갖고 막샴푸 이러지 마요. 그러니까 세정력이 강한 샴푸. 그러니까 이 샴푸하는 목적이 뭐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요즘 고객들이 손상 모발일수록 손상이 안 된 것처럼 포장을 너무나 잘하고 다녀요. 그죠? 근데 샴푸 해버리면 다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펌제 침투 공간을 열어준 거죠. 공간을 열어줘요. 그래서 샴푸 아주 지금도 한 번도 파마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에서 너무 가는 연모 헤나 시술에서 무조건 샴푸도. 약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샴푸를 한 번 더 하는 게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무지무지 매끄럽고 기름기가 많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지금도 파마 한 번도 안 나와서 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은 샴푸 한 번 더 하시라는 거죠. 그죠? 자, 샴푸하고, 자, 여기에 전처리. 특히 크림 타입, CMC나 LPP 하지 말아야 되는 모발. 가는 연모. 곱슬 제발 좀 하지 마요.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걸까? 클리닉으로 하는 걸까? 파마는 약으로 하는 건데 왜 자꾸 클리닉 제품 섞으려고 하고 뭘 자꾸 바르려고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파마가 안 나온다는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 이 아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 아이들을 모발에 하는 목적이 윤기, 부드러움, 정전기 방지잖아요. 그럼 윤기라고 매끄럽고 정전기 방지시켜주는 물질이 뭘까요? 실리콘, 양염기미나 순제, 오일. 자, 이 아이들이 파마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왜 발로 도대체?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전철, 중간철, 후철 다 말씀해 드릴 거지만 이 아이들은 과잉화를 방지를 시켜주고 모발 상태가 굉장히 복잡했을 때 건강약이 밀려 들어가서 모발에 과잉 반응이 나왔을 때 과잉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그런 커버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파마, 그러니까 우리 미용사 저 머릿속에는 클리닉 제품을 바르면 파마에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파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린스 하셨어요? 뭘 발랐어요? 그건 또 묻고 있어요. 왜 린스하면 파마가 안 나와요? 뭐 또 코팅이 된다네? 코팅을 시켜놓고 샴푸는 뭐하러 있어? 그러지 마요. 가는 연몰수록. 자, 그러면 1차 도포. 자, 1차 도포.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약을 정확하게 도포할 수 있는 약이 물약일까 크림 약일까요? 자, 1차 도포는 무조건 크림 타입의 치료. 여기 암모늄 치료든 에탄올암 치료든 그냥 이거 가세요. 그러면 요 크림 타입 치료 건강 하나, 손상 하나 반드시 갖다 놓으세요. 그 둘 다 사기 싫으면 건강약 사. 왜 그런가 하면 손상약 가지고 건강모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건강모 갖고 손상약 할 수 있어. 적게 바른다든지 뭘 우리가 하는 대로 뭘 바깥을 섞든지 뭘 섞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도포 순서. 순서 아주 친절하게 갈게요. 우리 미누라 잘 들어. 순서. 자, 단발. 단발 기준이에요. 단발보다 짧아. 짧은 모발은 무조건 정수리, 앞머리, 사이드, 뒤통수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짧은 모발을 가지신 고객들이 가장 컬이 강해야 될 부분이 정수리 쪽이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정수리고 앞머리예요. 얼굴 라인이에요. 왜 뒤통수부터 해 발라? 여기는 나중에 많이 바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발보다 긴 모발, 롱. 자, 근데 긴 머리 오늘 이제 우리 원장님도 제가 이제 네이프 쪽부터 바를 거예요. 자, 이런 모발은 네이프부터 바르셔야 돼요. 아니, 네이프. 그냥 모가지. 모가지. 쉽게 가죠. 여기부터 발라. 그 다음에 사이드. 아니, 옆통수. 정수리. 이렇게 바르셔야 돼요.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정수리는 나중에 발라야 되지 이게 감안해든지 이게 바를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좀 능숙하니까 이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여기부터 바르는데 긴 머리는 확실히 여기 바르고 바르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요 순서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도포 양. 두피. 자, 두피 쪽 볼륨. 자, 뿌리를 살리려면 약을 발라야 돼요? 띄워 발라야 돼요? 세상에. 제가 어제 집에서 그냥 있다가 결혼식장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길래 진짜로 미용사들 욕 좀 했네. 다운 펌 한다고 두피에다가 그냥 무슨 파마약을 그냥 갖다 있는 대로 발라버리지. 그죠? 염색약은 그 독한 염색약을 한 바가지에다가 다 발라버리잖아요. 근데 뿌리 살리라고 두피 쪽에 정수리 쪽에 1, 2cm 띄워 발라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파마를 하려면 약을 발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띄워 발라요? 그래놓고 뿌리 볼륨의 지존, 성지, 아니 그건 드라이지. 기계로 뿌리 볼륨은 약으로 살리는 걸까요? 기계로 살리는 걸까요? 약으로 살려야 돼. 약으로 안 살리는 거 다 드라이예요. 그리고 뿌리 쪽에서, 두피 쪽에서는 누가 에스컬 바르달래요? 모발의 방향만 바뀌는 정도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모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바짝 누워있는지, 그죠? 굵은 모발이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오늘 보여줄게요. 그냥 원가 많이 들고 가시면 파마 있는 대로 바르고 싶은 만큼 다 발라요. 그러니까 100g을 발라도 C컬 건장만큼 발라도 아무리 발라도 더 이상 약이 작용하지 않도록. 아주 조금 놀랄 거예요. 그 약을 제가 개발해서 이제 강사 그만두고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장사 좀 하려고 그래. 진짜. 아니 이거 해가지고 친구들은 건물 샀네 뭘 샀네 뭐 오피스 샀네 그런데 저 산 것도 없어요. 아직도 집 담보대출 2천인가 얼마 남아있더라고. 미용사 내가 가르친 놈들은 나보다 교육비를 막 1200, 1500씩 받는데 난 아직도 40이야.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걸어서 한테 사줘야 돼. 그건 좀 보내야 되겠어.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치료를 받아서 지금 무서운 사람들은 다 꺾어놓았던 거예요. 지금 다운펌하고 똑같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 정도만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뿌리 벌리면 무조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론이나 로드로 그 각도만 딱 유지를 시켜주면 뿌리 벌리면 무조건 살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걸 우리는 다 지금까지 로드나 기계로 살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으로 안 살려놓으면, 그리고 약으로 뿌리 벌리고 딱 살아놓으면 기계나 로드는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세요. 어떤 누구도 파마 약으로 뿌리 벌리고 살리라는 얘기를 한 개도 없고, 이 로드를 써라 이 기계를 써라, 오로지 심지어는 거기다가 막 뼈다귀를 감아놓고 그걸 무슨 아이씨 또 저기 또 전화 온다. 닌거래냐 뭐래냐 아주 모발 전체를 다 잡아놓고 아주 진짜 미쳐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나보고도 파마를 해달래. 거기 가서 좀 해달라고 하라고. 막 지글지글하게 다 만들어놓고 그걸 그래도 고객이 가는 걸 보면 야 우리 조금 더 럭셔리하게 잡아주면 이 큰 시장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피 쪽 볼륨은 무조건 두피 가까이 약을 발라. 그런데 우리는 발라놓고 양을 조절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딱 들었고 어느 정도 양을 바르면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지 먼저 딱 한 섹션 해보고 나서 그 정도를 손바닥이나 손등에 조절해서 가는 연모에서 약간 텐션을 줘서 큐티클 안 열니까 먹어 이거잖아요. 모발의 방향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리고 바꿔놓은 방향이 연화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건들지 좀 말라고. 이쪽 발라놓고 저쪽 갈 때 다 또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는 쪽에서 지그재그 하면서 계속 거기에 이쪽 가를 엎어놓고 시작하네요. 벽돌싹 형태로. 아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딱 보여줄게. 그냥 약 있는 대로 바르고 그냥 핑크핑 다 고정. 다 보여줄게. 뿌리 벌리고. 그거 하기 싫으면 저 진짜로 홈쇼핑 간다. 내 손으로 파마 다 죽여버릴 거야. 정말로.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피 쪽 볼륨,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 정도, 그죠? 바뀌는 정도,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 정도 바르고, 일단 경화가 되어 있는 모발, 딱딱한 모발은 약간 눅눅하게 풀리는 정도. 1차 도포 때. 그리고 세상 제일 편한 건 역시 원터치예요. 저는 약의 도포량하고 거의 수분량을 갖고 조절하는 것 같아요. 뭐 전체 거의 없이. 자, 그 다음에 컬이 있었던 모발은 컬이 4분의 1 정도 풀리는 정도. 1차 도포 때. 이거 도포하면, 그러니까 이때 과잉화가 안 나오면 거의 과잉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잔뜩 발라놓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있는 중간에 막 벌써 과잉화 돼가지고 여기는 과잉 반응 나오고 여기는 도파지도 않았고.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특히 고풀. 약 바르는 시간이 기니까. 다른 데는 도파지 않는데 다른 데는 지금 막 벌겋게 모발 과잉화 다 자지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도포량 조절하면 돼요. 자, 요거를 보통 지금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10분 안쪽에 대부분 이쪽에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들 미소 원장님도 딱 얘기하대요. 이건 내가 반복 시술해서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자꾸 내가 배웠으니까 내 경력이 얼마니까 이 시간에 끝내야 되지. 그래 놓으니까 이게 자꾸 급하고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리고 1차 도포할 때는요. 여기에서 거의 다 디자인은 다 결정이 돼요. 짧은 머리거든요. 요즘 뿌리 보이좀하고 다운만 잘 시켜주면 그죠? 파마 보고 할 거 없대. 그죠? 1차 도포할 때 요 안쪽에서 딱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도포 들어가죠. 자, 제도포는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액상이 좋을까요? 크림이 좋을까요? 자, 여기도 무조건 액상 치료. 자, 치료도 두 가지 준비하세요. 자, 액상 타입 열펌 액상 치료 하나, 일반 펌 치료 하나. 그런데 여기서 나 뭐하는 두 가지? 그러면 그냥 일반 펌 할까 여기서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요 1차 도포 했던 약하고 이 약하고 같은 회사 제품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펌 약에 이 크림 약을 적당량 내가 혼합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열펌약 확실히 열펌약 좀 세. 그죠? 그거 잘못 바르면 손상목으로 확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건강모약이 좋고 여기서 굳이 하나 고르려면 일반 펌약이 좋아요. 무조건 액상 치료. 그리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내가 약을 사서 손님 머리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바르는 거잖아요. 확실히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거든요. 이건 기술로 해결할 게 있고 소주로 해결할 게 있어요. 이걸 쓰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아무 약이 나서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자기를 좀먹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손님들은 알아요. 확실히 달라요. 약은. 제가 이제 안산의 헤어썸이란 그 원장님을 보면서 참 저분 사업 잘한다.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다.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롱에 갔더니 입점교육을 갔는데 거기는 아주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개인 물 있잖아요. 아이시스. 그 여름에도 완전히 시원하게. 그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화학 시술하는 모든 고객 무조건 케이크 가장 비싼 거. 그리고 커피도 음료도 물도 이거 따라주는 게 아니고 개인 물을 딱 주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는 수건까지 싸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원장님한테 딱 한 얘기. 원장님 저거 손님이 사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사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그 집에 와서 견학을 하면서 원장님은 부자신가 봐요. 다 이런데. 이런 고급 케이크도 그죠? 사서 손님한테 주는 거. 그러면 그 원장님은 이러네요. 아니에요. 손님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 먹는 거예요. 나는 갖다만 놓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스스로 기억이 딱 달라진 거죠. 매출 상당하던데요. 가격 대단하던데요. 그거 제가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어요. 1층에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서 액상 치료하고 크림 치료는 국산 약 중에 일본 약 쓰지 마. 나 이건 전 세계를 가지고 일본 약 쓸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우리나라 파마 약은 우리나라 최고예요. 진짜 제가 봐도. 일본 약 쓰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시세도 약 쓴다고 그게 뭐 시세도 머리가 되나? 왜 쓸데없이 그 돈 갖고 국내 것 가장 좋은 걸 쓰세요. 요거. 특히 요 두 가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꼭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재도포, 요거 도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1차 도포할 때 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살렸던 다운됐든. 맞죠? 그리고 뿌리 가까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1차 도포 때 뿌리 살리면 그거는 끝. 자, 재도포하는데 5분. 5분. 굉장히 중요한 건 1차 도포했을 때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 그리고 자연방치, 열처리 하지 마요. 자연방치 5분 정도 하고 그 중간에 걷어내세요. 디톡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디톡스 하면서 액상치료 제도포를 가지고 저는 연화를
거의 다 컨트롤을 다 해요. 여기서 C컬 거는 연화, S컬 거는 연화는 다 봐요. 연화를 더 보는 건 무조건 걷어내고 한 번 더 제곱하면 돼요. 확인하지 말고 약을 믿어요. 분명히 뿌리 쪽은 C컬만 걸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뿌리에서 연결되는 것까지 C컬이에요. 그 다음에 S컬은 밑에 쪽에서 S컬을 걸려야 되잖아요. 이쪽에 연화를 더 봐야 된다니까요. 연화를 더 보는 걸 무조건 제도법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액상치로 EI 가지고 야 그래도 조금 현재 모발이 견디지 못하고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PPT 몇 대 몇 몰라. 그런 거 적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때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혼합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액상, 물에 녹는 수용성. 왜 그런가 하면 절단된 SS 캡 사이에 뭔가 실리콘 막이 들어가서 SS 캡 재결합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요. 맞죠? 그리고 요 액상치오만 갖고 좀 순한 것 같다. 그러면 요 크림 타입 몇 대 몇 알아서 몰라. 그 모발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정하려고 하잖아요.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반 펌을 한다. 일반 펌을 한다라면 미 누나 잘 들어. 네. 크림약 바르고 액상약 바르고 그냥 끝에는 제도법 한 번만 더 해요. 걷어내고 제도법. 그래서 일반 펌은 전체 연화의 약 한 60%. 디지털 펌 기준. 디지털 펌 할 때 내가 봤던 연화를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 그게 뭐냐면 컬이 거의 다 풀리는 정도. 윤기가 나는 정도면 돼요. 요 정도 연화를 보고 깨끗하게 헹궈버리세요. 자, 근데 디지털 세팅. 자, 디지털 파마 세팅 파마 할 때는 EI보다 한 10% 정도 더 연화를 더 보는 걸 약을 조금 더 도파든지 한 번 더 재도파든지. 그런데 아이론 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요거보다 아이론 펌은 연화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세팅이나 디지털보다 한 10% 더 봐야 돼요. 본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와인딩 하는 시간 내에 SS가 재결합을 이뤄서 그래요. 그죠? 그것까지 연화를 더 보는 거. 근데 우리는 한 번 발랐던 약을 그냥 헹굴 때까지 그걸 갖고 끝내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 제도포, 그죠? 요걸 갖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슬이다. 곱슬. 내가 곱슬 때문에 파마한다. 근데 곱슬은 이따 이제 파마하는 목적에 따라 제가 정해드릴 거지만 침수성 곱슬이든 물이 젖으면 곱슬이 심해지는 안전의 곱슬 이런 곱슬이든 아니면 가는 연모 소수성 곱슬이든 무조건 곱슬은 1차 도포할 때 전체 곱슬에 50에서 60%딱 펴놔야 돼요. 1차 도포할 때. 그렇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서 절대로 안 펴집니다. 곱슬은 큐티클이 이 굴곡이 생겨서 곱슬이 생기는 것보다 모피질 안쪽이 더 큰 문제예요. 모피질 안쪽에 약으로 예전에 판넬 스트레이트 할 때 꼬리빗으로 떡떡떡 밀었을 때 매끄러워지는 정도죠? 그 정도. 곱슬을 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액상치를 넣으면 귀신같이 펴져요. 근데 1차 도포할 때 원하는 곱슬의 50에서 60% 펴주는 사람은 내생생 안 펴져요. 그래서 곱슬은 전체 연화의 80% 정도. 1차 연화 깨끗하게 헹궜을 때, 헹구고 타월 드라이 한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연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약이 들어가도 안 먹어요. 그게 보이니까 우리는 기기온도 180도, 200도를 갖고 요 정도 보니까 뭐 매직기계 230도짜리 공구 이렇게 나와 있대. 아니 그거 머리카락 다 타는 온도예요. 적당한 데는 모발은 온도를 갖고 압력을 갖고 곱슬 피는 게 아니거든요. 약으로 곱슬 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이게 재실습이 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곱슬은 약으로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단하자. 그리고 요 정도 이르렀을 때 반드시 샴푸하세요. 샴푸. 자, 여기에서도 샴푸도 좋은 샴푸 쓰라고 했더니 좋은 샴푸는 산성 샴푸라고 묻고 있어요. 안 그래요. 헤나 했던 모발들, 매니큐 했던 모발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했던 모발들, 본래 모발이 때가 많은 모발들 있잖아요. 끈적이는 모발들. 그런 모발들은 또 알칼리 샴푸가 좋지. 근데 손상 모발들, 모발에 샴푸하면서 무리가 갈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샴푸가 좋겠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도 모발에 따라서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샴푸하시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샴푸하세요. 샴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PPT 처리를 해서 모발 스스로 수분을 쫙 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연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치오를 바를 건지 시스테 아민을 바를 건지 뭔가 1차 연화 콜 충분히 걸 수 있는 연화가 봤어. 근데 모발이 좀 더 경화됐던 모발이 열로 뭐 좀 이상하게 모발이 연화 과정에서 거칠어져 있네? 그때는 시스테 아민이 좋지. 그죠? 그러면 시스테 아민도 10폼 시스테 아민 하나 멀티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야 고객은 나는 한 번도 컬 안 나왔어. 조금 거칠어도 괜찮은데 나 컬 무조건 걸어줘. 그때는 치오. 근데 의외로 치오를 처음부터 치오를 끝냈던 모발들이 더 매끄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액상 치오, 크림 치오, 멀티폼, 그 다음에 열폼 시스템을 총통으로 한 사람한테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더블 연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파마 쪽에서 반드시 뒤처지게 돼 있을 겁니다. 고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내 돈을 쓰면서도 고객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고객이 말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매출로 통한다고요. 상담이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800에서 900 이상을 가져가는 디자이너하고 이 디자이너들이 일단은 기술이 뛰어난 디자이너들이죠. 근데 이 디자이너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500, 400밖에 못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기술이 좋으니까요. 고객하고 상담 안 해. 언니 내가 알아서 이렇게 먼저 가도 똑같이. 근데 내가 기술이 조금 더 부족한 고객이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걸 상세 상담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약을 바르면서 왜 바르는지 그 과정을 고객하고 공유하는 이 선생님들이 연봉이 그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에서 1500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월. 근데 1500 이상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저는 아무리 직원이 많은 몇십 명 디자이너가 있는 데 가서 수익 한번 눌러보면 저는 다 알아요. 저기 동부천동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씩 한번 둘러보고 23번 쉬고 원장님 매출이 이거죠. 그랬더니 거의 100만 원 단위로 맞춥니다. 제가 귀신 같아요. 딱 보면 알아요. 막내? 가서 일하는 거 내가 딱 보면 너 월 매출 얼마지 내가 한다. 딱 알아요. 약 바르는 거하고 고객 상담하는 거 보면 다 알지. 고객이 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도 내가 고객이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손님 돈 없는 걱정을 네가 하세요? 진짜로?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내가 받았던 요금에 내가 막 이걸 하지 못하는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 그만큼 이상의 자신감을 심어주면 된다니까요. 저 어제 기죽어 죽는 줄 알았어요. 친구 딸내미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여기 저 서울에 경제신문 한경 그 18층에 있는. 근데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 이렇게 모자를 쓰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친구밖에 없는데 내가 뭐하러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모자를 쓰고 가서 이거 감추려고 하지? 그럼 모자를 벗고 갔네? 이거 반갑다 야 하고 딱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빠졌어 이 지랄을 하더라고. 저 썰고 계세요. 어떤 경우는 숱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그 제주씨를 딱 봤거든요. 여기다 붙였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 그냥 맞았어. 이게 사람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컴플렉스가 있어. 그죠?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선생님 입으로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면 우리가 받았던 요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모든 세상을 낸으로 보지 마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았던 요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기분만 좋으면 돼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내 집이 성냥갑보다 작은데 큰 건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한테 그러니까 나도 나 이거 탈모 아닌 것처럼 딱 만들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가서 파마. 내가 포항 갈게. 어차피 볼락잡으러 가는 즉시. 뭘 상태를 나는 웃는 사람들 더 나빠. 내가 이 벌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가발속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형수가 아이고 우리 동서 머리 진짜 예쁘다 그랬더니 제가 철딱거리고 예쁘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형수님 제가 가발이요. 저 그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딱 한마디 치더라고요. 너 머리 할 수 있는 자격 없어. 너 빠져봤냐?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머리를 하느냐. 진짜 제일 쪽팔리고 그때 야 그것도 우리 애기 둘째 가졌을 때 이 물혹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 하나 나팔관을 제거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너 때문에 이 새끼야 그랬는데 네가 가만 썼다고 이 새끼야. 좀 딱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제가 이 미용시장에 들어왔던 이유가 어디다 남의 털 갖다가 20가닥 붙여주고 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요. 어디다 막 10만 원씩 돼지털 딱 본드를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예뻐서 막 깜깜깜깜거리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이 불결한 물질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없어 봐. 이게 불결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저 아침마다 소파 밑에 세고 있다는 거 오늘 몇 개 빠졌나. 제발 좀 나가라. 그래서 내 몸에 개털이 붙어있어도 고양이 털이 붙었어도 너도 참 고생한다. 그래서 꼭 그죠? 이 파마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고객들만큼 파마 좋아하는 근데 우리 손으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뭘 다 죽이고 있잖아요. 안타까워 죽겠어. 제발 좀 누구 강사 좀 나와라. 여자 안 돼요. 남자. 진짜 인성 똑바른 놈 하나 좀 제가 소개시켜요. 제가 제대로 키워놓을게요. 이거 잘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어요. 저만 잘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 매팅 교육했잖아요. 그죠? 46? 얼마? 그럼 면세요. 부가세 없어. 소득세만 잘 내는데. 아셨죠? 신재경 원장님 강사예요? 절대로 없어. 죽어. 자, 그래서 잠깐 쉬고 우리 원장님 파마합시다. 우리 원장님 파마를 누구를? 호미신 원장님. 자,